생불이의 의미는 없어. 거의 약속된 원리금을 받는다. 동치에서 또 하나가 사채, 회사채. 모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이 표채는 기간별로 이자 주고 만기에 가서 이자 원금을 주는 것이고, 순수 할인채는 만기에 가서 약속된 원금만 지급하는 거죠. 일반적인 채권은 이 표채라고 했습니다. 기간별로 이자 주고 만기에 가서 원금 주는 것이고, 이런 채권은 확정소득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크기와 지급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회사채의 경우는 확정소득증권이긴 하지만 원리금을 언제 얼마큼 준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면 못 받게 됩니다. 청구의 위험이 존재한다. 채권 뚜껑을 열었어. 자, 이런 채권의 가치, 균형 가격을 한번 찾아보죠. 똑같은 얘기죠. 채권의 가치, 균형 가격. 채권의 가치는, 자, 내가 채권 갖고 있을 때 채권의 가치가 얼마? 실물로서는 가치가 없어. 채권이라는 건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담겨있는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의 가치는 그 채권 갖고 있을 때 채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 원금과 이자죠? 그거 다 더하면, 다 더하는데 그냥 안 더하고 무슨 가치로 만들어야 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 채권의 가치는 투자자가 얻는 미래 원금, 미래 소득이라고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미래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을 현재 가치다. 그리고 한번 그려볼까요? 이 표체를 봅시다. 1년 딱 되면 이자를 받습니다. 원금에다가 표면 이자를 곱한 이자 C 이자를 받는다. 왜 C라고 썼느냐? 옛날에 쿠폰이었고 쿠폰 때 가서 거래은행에 가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 2년째 가면 또 원금 곱하기 표면 이자를 한 이자를 받습니다. 응? 기간별로 일정한 이자를 만기가 N년 같으면 만기 동안 계속해서 받는다. 이자 받고, 그리고 만기 N년 딱 만기가 됐죠? 만기가 됐으니까 약속된 원금 페이스 밸류입니다. 채권은 이 표체의 경우 이런 현금 흐름이 약속이 되어 있다. 자, 이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채권의 가치는 채권 갖고 있으면 요거 얻을 수 있다고. 채권의 가치는 요거 다 더하면 돼.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된다. 시점이 달라지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지. 이런 금액들을 전부 무슨 가치로 만들어?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더하는 거야. 자, 여기 PB라고 썼습니다. Price of Fund, 채권의 균형 가격 가치입니다. 첫 해 받는 이자 1승으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 되죠? 둘째 받는 이자 2승으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 그치? 계속 할인해서 요거 몇 승으로 할인해야 돼? 몇 승으로 할인해야 돼? N승으로 할인해서 다 이게 채권 투자자가 얻는 현금으로 미래 소득 원리금의 현재 가치. 이게 채권의 가치다. 채권 갖고 있으면 요거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더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 만들어서 더하면 그게 채권의 가치다. 여기서 할인율 R은 채권 투자자들 요거 수익. 봐봐. 내가 정기예금을 배관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2%입니다. 1년 후의 금액 얼마가 됩니까? 102원 되죠? 맞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2%라면 1년 후에 102원 됩니다.
이 정기예금을 통해서 1년 후에 102원 없는 이 102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2원을 어떻게 해야 돼? 얼마를 할인해야 돼? 0.01승을 할인하면 없어져 가지고 도로 얼마가 되는 거야? 100원이 됩니다. 뭐 갖고 할인했니? 정기예금 이자를 갖고 할인했어. 정기예금으로부터 얻는 미래의 현금 흐름은 정기예금 이자를 갖고 할인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2%였습니다. 내가 정기예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할 때 2%를 요구할 때 그게 만족하니까 정기예금 하는 거라. 정기예금에 대해서 2% 요구하는 거거든. 그 정기예금에 대한 요구 수익률 할인해서 현재 가치 만듭니다. 자산마다 위험이 크기가 다르잖아. 그지? 이제적 선택. 이놈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다. 이게 뭘로 구성이 돼요? 요구 수익률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시간에 대한 보상인 무위험 수익률하고 위험에 대한 보상인 위험 대가, 위험 프리미엄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뒤에 보겠지만 채권이 보다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여기겠죠.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고 채권 투자자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 요구 수익률 R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위험이 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제를 보십시오. 100년과 100만원 표면이자율 8% 만기 3년인 2표체가 있다. 이 표체의 균형가격 가치를 구해보시오. 그림 그림 제일 쉽죠. 자, 이 표체 갖고 있으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만기가 3년이죠. 첫 해 이자 얼마 받아? 100만원 곱하기 0.08 하니까 얼마 받아? 8만원. 둘째 또 이자 얼마 받아? 8만원. 셋째 얼마 받아? 셋째 얼마 받아? 이자 8만원 하고 만기가 끝났지? 약속된 원금 얼마? 100만원 하고 108만원 받아. 요런 이 표체는 요런 현금 흐름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현금 흐름을 얻는 채권의 가치는 요거 다 더하면 돼. 근데 그냥 안 더하고 무슨 가치로 만들었을 때? 현재 가치. 요거 몇 승을 할인하면 돼? 요건 2승, 요거는 3승. 자, 할인하는데 할인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채권하고 아주 유사한 채권의 수익률이 10% 같으면 요 채권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겠죠? 10%로 할인하는 겁니다. 원리금은 현재 가치. 써보라고 비워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지만 한 번씩 두 번씩 써보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계산하면 95만 300원이 됩니다. 이 채권의 가치는 95만 원입니다. 채권의 가격을 구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대답하네? 이번에는 채권 가격이 아니고 가치는 채권 수익률로 하자.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채권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기 수익률을 갖고 채권 수익률을 삼습니다. yield to maturity라고 되어 있죠. 만기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가 돼. 채권 투자자가 얻는 현금률 원리금의 현재 가치하고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아, 굉장히 어렵죠? 그럼 켜볼래? 우리 6장에 가면 이런 수익률을 공부. 내부 수익.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은 첫자를 따서 IRR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6장에 가서 투자가치 평가할 때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 채권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바로 요 밑에 문장이 내부 수익률을 뜻하는 것이다. 현금 유입은 채권 투자를 얻는 현금 유입이라는 건 자기가 얻는 소득, 원금과 이자입니다. 원리금의 현재 가치하고 시장 가격은 뭐야? 현금 유출이죠. 채권 살려면 자기 손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나가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게 만드는 할인이 이게 만기 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구해보고 이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따져볼 것 이렇게 구합니다. 자, 해봅시다. 이 표체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봅시다. 원리금의 현재 가치. 앞에서 했지? 이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이자 받습니다. 이자 받는 것의 하고 만기에 가면 원금을 받지 베이스 밸류. 이걸 전부 1승, 2승, n승으로 할인해서 되었으니까 원리금의 현재 가치. 맞습니까? 맞아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채권 투자자가 얻는 소득의 현재 가치. 원리금의 현재 가치. 요거 타고 채권이 지금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매 순간 변하듯이 채권의 가격도 수급에 의해서 몇 시간 변하는 거야. 채권의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들어줘. 원리금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할인율. 여기 지금 대문자 R이라고 썼습니다. 그 대문자 R을 찾으면 그 대문자 R이 바로 만기 수입입니다. 원리금의 현재 가치하고 채권의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제가 대문자 R이라고 표시했죠. 그걸 찾으면 이게 바로 만기 수익입니다. 이게 채권 수익. 이 채권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의미를 가는지 이 페이지에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채권의 성격이 똑같다면 말하자면 개명주식회사나 영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만기가 똑같고 액면가액이 똑같고 표면이자리 같으면 요 CCCFN이 똑같습니다. 근데 영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하고 개명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발행 조건이 똑같더라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다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영남주식회사가 개명주식회사보다 훨씬 위험한 회사라고 그러면 영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개명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어느 쪽 가격이 더 비싸겠습니까? 개명주식회사가 훨씬 덜 위험해. 어느 쪽 채권이 더 값이 비싸게 결정이 되겠어? 개명주식회사든지 영남주식회사 가격이 낮게 결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개명주식회사 가격이 더 높게 결정이 된다. 그게 더 높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R이야. 채권 수익률은 어떻다는 얘기야? 개명주식회사, 영남주식회사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낮다.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이 큰 영남주식회사는 채권 시장 가격이 개명주식회사에 비해서 낮아. 대신에 채권 수익률이 높다. 채권 수익률을 높게 해줘야 수화가 돼. 이게 볼 겁니다. PB 채권 가격이죠. R 여기 채권 수익률. R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R이 작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거 보면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 그건 무슨 말이야?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채권 수익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예제사입니다. 액면가액 100만 원, 표면 이자 8% 만기 상면인 이 표체가 이런 조건으로 발행한 이 표체가 현재 시장에서 90.3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투자자가 얻게 되는 채권 수익률을 구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채권 사려면 투자자가 얼마를 지불해야 돼? 얼마를 지불해야 돼? 90.39만 원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돈을 어떻게 얻는다? 첫해 얼마 얻을 수 있어? 8만 원. 둘째 얼마? 8만 원. 셋째 얼마? 108만 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야 됩니다. 이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을. 자, 만기 수익률 구합니다. 만기 수익률 어떻게 구해? 원리금의 현재 가치. 맞습니까? 첫해 이자 8, 둘째 이자 8, 셋째 이자 8과 100만 원 받아. 그리고 1승, 둘째 받는 2승, 셋째 받는 108만 원, 3승으로 할인해서 더하면 이게 채권 투자자가 얻는 미래 현금 흐름, 현금 유입, 원리금의 현재 가치다. 맞습니까? 맞아? 요거 타고 뭐하고 같더라? 채권의 시장 가격 얼마? 90.39만 원 똑같도록 한 그때 R을 구합니다. R이 채권 수익입니다. 한 더 원리금의 현재 가치하고 채권의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R을 구합니다. R이 채권 수익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분수를 없애야 되겠네. 각 항에다가 1 플러스 R의 3승을 곱하면 분수가 다 없어지겠네. R에 관한 3차식이 나오겠네. 인수분해 하든지 분해 공식이 없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재무관리가 아니고 수학, 여기까지가 재무관리인데 답은 구해야 될 거예요. 자, 투자기간이 5년 같으면은 이게 몇 승까지 나오니? 5승까지 나와. 5차 방정식이 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5차 방정식까지는 복잡하긴 하지만 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6차 방정식 이상이 되면, 만기가 6년 이상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분해 공식이 없거든.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 없고. 어떻게 구해요? 답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반상을 딱 보는 거예요. R 대신에 0.11, 11%를 넣고 계산하니까 안 맞네. 90.39가 안 되네. 0.12를 딱 넣으니까 여기 90.3. 답이 0.1입니다. 그걸 빼고 시행착오. 답이 될 것 같은 값을 다 넣어 여기다. 4배에 넣어 계산해서 90.39가 되면 정답이고 90.39가 안 되면 오답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고? 100대까지 한다. 다른 방법 없어. 계산해서 풀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하죠. 타임아웃 한 4시간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4시간 이런 데 쓰기는 좀 고약하잖아. 이런 계산을 엑셀에 맡기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프레드시트 안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돼. 처음에 돈이 얼마 나간다고? 90.39 나가는 돈이야. 마이너스 붙였어. 첫해 돈이 얼마 들어와? 둘째 얼마 들어와? 셋째 얼마 들어와? 108. 순서대로만 쓰면 돼.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 일렬로만 쓰면 됩니다.
세로로 안 쓰고 가로로 써도 됩니다. 순서대로만 써요. 나가는 돈 마이너스 들어오는 돈 플러스 어떻게 썼지? 여기서 시행착오를 한번 해봅시다. 수식 함수가 함수 마법사탕을 떴어.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구하려고 하거든. 만기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6장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제가 그때 상기시킬 거예요. 이게 재무관리와 관련된 거야. 범주에 재무가 있어. 보니 재무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해? 여기 IRR 잘 안 보일 겁니다만 IRR 1년의 현금 흐름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구합니다. 만기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 내가 그래 이렇게 할 거야. 확인.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서 A3에서 A4열까지. 이상하죠? 다시. 여기서까지. 또 이런 거. A1에서 A4열까지. 밑에 됐어. 나보고 추측하라고 그러지. 지가 알려나 시키죠? 무시하면 됩니다. 확인 12%. 아까 내가 맞췄지.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12%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서식에 가서 소수자리 수를 이렇게 늘리면 12.00119593%. 엑셀이 뭐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빨리 구해줍니다. 우리는 이거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C만 알면 되는 거지. 계산은 엑셀에 맡기면 됩니다.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네, 12%다. 채권 수익률이 12%라는 겁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12%인데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2%라는 이 12%를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돼? 얼마 지출하니? 90.39만 원 지출합니다. 그러면 첫해 얼마 얻어? 8만 원. 둘째 얼마 얻어? 8만 원. 셋째 얼마 얻어? 108만 원 얻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 이런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이 12%인데 12%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투자합니다. 1차 년도에 얼마를 투자했어? 채권 사는데 90.39만 원을 투자합니다. 자, 이게 1년 투자해서 수익률이 12%로 늘어납니다. 정기에 관한 이자가 대신 채권 투자, 채권 수익이 12%로 늘어나서 101.2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90.39만 원 투자했죠? 12% 수익률만큼 늘어나서 그만큼인데 1년 말에 가서 내가 이자로 얼마 찾아오니? 얼마 찾아와? 8만 원 찾아와. 이 돈이 투자해서 12% 늘어나서 101.24 되니까 8만 원 찾아왔습니다. 안 찾아온 돈 101.24에서 8만 원 뺀 돈은 계속해서 채권에 투자되는 거예요. 93.24가. 요게 몇 %로 늘어난다고 2000년도에? 그래, 12%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4.43이 되거든. 여기서 2000년도 말에 가서 또 얼마를 찾아옵니까? 8만 원 찾아와. 104.43에서 8만 원 뺀 나머지는 3000년도에 96.43만 원이 다시 투자됩니다. 요게 몇 %로 늘어나? 몇 %로 늘어나? 채권 수익률 12%로 늘어나. 그래서 얼마가 되게? 암산으로 되게 108만 원이 딱
그래서 3, 4년도 얼마 찾아오는 거야? 108만 원 찾아오는 것이다. 이 채권 수익률은 이 채권 투자가 몇 년 가는 겁니까? 3년간이죠. 3년간의 연 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투자액의 12% 신들이 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 한 번 더 봅시다. 아까 개명주식에서 영남주식에서 얘기했죠? 여기 보십시오. 요건 개명주식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평균가 100만 원, 평균이자 8%, 만기 3년, 요 채권이 90.3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 갔더니만 수급에 의해서 현재 가격이 요거야. 그럼 내가 요 가격을 주고 요 채권을 샀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12%라는 얘기야. 그리고 영남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똑같은 조건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액면가 100만 원, 평균이자 8%, 만기 3년. 그러면 영남주식회사가 뭐라고 투자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약속해?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야? 첫째 얼마? 마찬가지로 8만 원, 둘째 얼마? 8만 원, 셋째 얼마? 108만 원 주겠다는 약속이야. 똑같이 개명주식회사와 똑같이 원리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회사의 채권 가격은 다를 겁니다. 맞습니까? 영남주식에서 채권 가격은 90.39만 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어떤 가격이 결정이 되겠어? 낮은 가격. 예컨대 80만 원이 결정이 됩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요게 80만 원 결정된다는 얘기는 요 수익률 R은 12%가 크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야. 높다. 영남주식에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14%쯤 될 거야. 왜? 요게 뭐가 무슨 무형 수익률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 영남주식에서 위험하니까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보상을 더 크게 요구해.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요 수익률 이게 커진다. 채권 수익률이 14% 커지니까 요거 떨어져. 이체만. 네? 채권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찾을 필요는 없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평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책에 스캐닝 하는 건데 1975년부터 좀 오래됐죠? 98년까지 채권 수익. 자, 내 얘기가 이자율이라는 건 금융시장이 무한히 많아요. 금융상품마다 수익률이 있죠.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모두가 이자율입니다.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이자율이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 장기 이자율 하면 예전에는 만기 3년짜리 회사채 채권 수익률을 대표적인 장기 이자율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회사채가 아닌 만기 3년짜리 국고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을 장기 이자율로 삼는다. 여기 만기 3년짜리 채권 수익률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기 이자율입니다. 자, 여기가 10%, 여기 20%, 30%. 이자율이 돈의 가격이거든요. 돈이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높고 3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여기가 얼마야? 15%.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가 대개 15%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제가 28년간 1987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엑셀로 그렸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여기가 10%거든요. 떨어졌어. 예, 5% 밑으로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죠. 이런 회사채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와 같은 만기 수익률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합니다. 자, 채권이 뭐고,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채권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해봤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주식은 여러분 잘 알죠? 주식회사가 사업하려면 미천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지? 자본 미천입니다.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자기 돈 쓸 수 있고 부채 남은 돈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자본을 마련하는데 타인 자본 부채가 아니고 자기 자본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주식회사 출자 자본금을 댄다는 겁니다. 미천을 댄다. 주식회사에 자본금 내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죠. 미천 되는 사람. 주인을 뭐라고 불러? 주주. 주주에게 너 미천 됐다. 출자했다는 증표로 제공하는 주권 주식입니다. 주권 구경하고 갈까요? 제가 스마트폰 찍었어요. 자, 찍었지? 이렇게 딱 네모나게 찍겠다. 잘 감축해야지. 주권. 읽어볼까요? 한국문화일지 주식회사 대동은행 주권. 회사가 주식 발행하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종전권 발행 안 하는데요. 100만 주를 발행하면 100만 주를 이렇게 다 찍지 않습니다. 일부만 찍어요. 일부만. 그리고 주식 한 장에 한 주가 한 장이 실물 하나가 꼭 주권 하나에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주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식 10장이다. 10장이 같은 금 5만원정. 우리나라는 액면주를 기준하거든요. 과거에 액면이 1액면이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짜리 10주니까 5만원짜리. 그렇죠?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대동은행 되어 있고, 요 밑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본 주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해,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거죠. 주식 일식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식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뒷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 증서다. 주권 10주째. 앞면이고 뒷면이지. 보여요? 이건 금융자산이죠.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내가 대동은행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과를 나눠주시오 하고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대동은행이 사라졌잖아요. 이건 뭐가 됐어? 휴지가 가치가 없는 시청각 자료로 그랬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52%가 사라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대동은행이 지역은행으로 대부분의 대동은행이 있었는데 대동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 M&A 가서 그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한 3년인가 됐나요? 지금은 전자증권 제도가 돼가지고 이런 종이증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거 발행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발행해서 예탁원에다 예탁해놓고 기록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주식 사고 판다고 해서 돈 받고 주식 주고 이러면 이거 훼손되고 분실돼서 버틸 수가 없겠지. 그렇지? 지금은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거래를 하면 전산상의 기록으로만 저장되죠. 합니다. 주주가 된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여기에 관심보다는 주식 사는 경제적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 바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받는다. 기업이 영업 활동하면 영업 성과가 생길 거야. 성과를 나누어 주시오 하고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한으로 또 하나, 주식회사가 청산할 때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받는다. 잔여 재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법적인 권리지 사실은 이게 남을 게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지경이 되면 회사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인 우선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권자거든. 채권자가 먼저 챙겨가 세금 내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이 나눠 받는 것인데 이게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도 자기 몫을 다 못 챙겨가지고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고 봐도 좋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죠. 납입자본 한도의 유한 책임이다. 아까 주권이 대동은행 주권 10주가 휴지가 됐죠? 어? 내가 부담하는 건 얼마만 부담하면 되는 거야? 5만 원만 부담하면 끝입니다. 이런 주식에 일반적으로 주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주고요.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발행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우선주는 특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보통 주주의 우선에서 사전에 정해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인 배당 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선주 배당은 사전에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을 가지죠. 그렇지만 대개 일반적인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다. 주주총회 창설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 주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통주 주식 가치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 우선주의 주식 가치를 찾아볼 겁니다. 주식 가치 평가 모형인데요. 보통주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 시작할 때 1점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있지. 요거 하나 갖고 갈 거야. 금융자산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현금 흐름은 현재 가치. 자산 갖고 있을 때, 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 갖고 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 미래 현금 흐름을 다 더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로 만들었어. 보통주의 가치는 보통 주주가 얻는 미래 소득, 미래 현금 흐름 뭡니까? 배당이죠. 배당이 현재 가치.